70번 계약금 수령이라고 되어 있죠. 계약금 문제죠. 계약금은 160페이지부터 162페이지까지 있습니다. 뭐 수차례 체크했죠. 자, 동그라미 1번. 계약금을 주고받으면 계약금 해제권이 생기고 계약금 해제권은 이행 착수 전에 행사할 수 있죠. 근데 동그라미 1번 중도금 지급은 이행 착수죠. 그러니까 계약금 포기나 백상환하고 해제할 수 없다라고 해야죠. 2번 아까 봤죠? 상대방이 100을 제공했는데 수령하지 않는 데서 공탁까지 할 필요는 없다 그랬죠. 그러니까 2번도 틀렸고요. 3번은 의리 이행 착수했죠? 그러니까 당연히 갑은 백상환하고 해제할 수가 없죠. 자, 이때 이행기 전에도 이행 착수할 수 있는가? 있죠. 161페이지에 가면 있습니다. 이행기 전에도 이행 착수할 수 있다. 4번 역시 162페이지 계약금 해제의 경우 두 가지 원상 회복 의무 없고 손해배상 청구할 수 없지요. 5번 의리 약정한 계약금 역시 1000만 원 중 100만 원만 지급했다. 갑은 지급받은 100만 원의 100이 아니라 지급받기로 한 1000만 원의 100을 지급해야 되죠. 그죠? 161페이지에 있습니다. 그래서 2번이 옳은 지문이 되죠. 자, 71번의 1번은요. 163페이지 대금 지급 장소가 어디냐. 약정이 없다면 원칙이 매도인의 현 주소지죠. 그러나 물건 인도와 동시에 지급하기로 했을 때는 인도 장소죠. 그게 1번 지문이죠. 옳은 지문이죠. 2번은 매매 예약과 관해서 160페이지에 있죠. 일단 매매 예약은 일방 예약으로 추정하죠. 그리고 일방 예약이 성립하려면 본계약의 내용이 예약 당시 미리 확정이 되어 있거나 확정할 수 있는 기준이 마련이 되어 있어야 되지요. 그러니까 2번 틀렸죠. 확정되어 있어야 한다가 아니라 확정되어 있거나 확정할 수 있어야 한다. 이렇게 해야 옳은 지문이 되죠. 160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3번 매수인이 계약금을 포기하고 해지했죠. 그러니까 손해배상 청구를 못하죠. 계약금 해제의 경우 원상 회복 의무 없고 손해배상 청구 못한다 그랬습니다. 162페이지 있고요. 4번도 162페이지 있죠. 매매계약 체결 이후 발생한 과실. 목적물 인도 전에는 매도인이 수취하고 인도 후에는 매수인이 수취하죠. 단 매수인이 대금을 완납했다면 인도 전이라도 과실은 매수인에게 귀속이 되죠. 4번도 틀렸죠. 4번에 매수인이 대금을 완납했다고 돼 있죠. 그럼 과실은 매수인이 수취하게 됩니다. 5번은 매매계약은요. 그 목적이 재산권 이전과 대금 지급이죠. 그러니까 재산권 이전과 대금 지급에 대한 의사합치만 있으면 159페이지 대금 지급 장소라든가 대금 지급 시기라든가에 관한 합의가 없어도 매매계약은 성립하게 됩니다. 159페이지에 있습니다. 5번도 틀렸죠. 그러니까 매매계약의 목적이 뭐냐? 재산권 이전과 대금 지급이죠. 그것만 의사합치가 있으면 계약은 성립하게 됩니다. 72번 기억 예약안정권 160페이지 했죠. 예약안정권 행사기간을 정하지 않으면 예약이 성립한 때부터 10년 내에 행사해야 되죠. 그 10년은 제척기간이죠. 160페이지 있고요. 니은 목적물의 일정한 면적과 수량을 갖고 있는 것에 주안을 두고 대금을 정했다면 이런 걸 수량 지정 매매라고 하죠. 수량 지정 매매 담보 책임에서 나오죠. 수량 지정 매매 165페이지. 디귿 건축 목적으로 땅을 샀는데 건축 허가를 받을 수 없는 땅이더라. 이런 걸 법률적 장애라고 하고요. 법률적 장애는 권리의 하자가 아니라 물건의 하자로 보죠. 166페이지에 있습니다. 권리의 하자가 아니라 매매 목적물의 하자, 즉 물건의 하자로 봅니다. 특정물에 대해서 하자담보 책임이 성립했죠. 하자담보 책임이 성립하는지와 상관없이 뭐 할 수 있다고 그랬죠? 차고 취소할 수 있다고 그랬죠. 20페이지에 가면 나옵니다. 요약집 20페이지 하자담보책임이 성립하는지와 상관없이 차고 취소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따라 옳은 거 1번이죠. 73번 다시 수량 지정 매매인데 수량이 부족합니다.
165페이지에 뭐라고 돼 있죠? 수량이 부족하거나 일부가 멸실됐다. 부실. 선의만 대금감액 청구할 수 있고 계약 해지할 수 있고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죠. 선의의 매수인만. 그죠? 그런데 부당이득 반환 청구는 없죠. 대금감액 청구, 계약 해지, 손해배상 청구권까지만 있지 부당이득 반환 청구는 없어요. 1번 틀렸죠. 2번 타인 권리니까 전부 타인 권리죠. 164페이지 전부 타인 권리. 매수인은 선악불문하고 해지할 수 있고요. 선의 매수는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는데 이때 손해배상은 불능 당시 시가를 기준으로 계산한다고 그랬죠. 불능 당시 시가 164페이지에 있습니다. 3번 경매에서 경매가 무효라면 담보책임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경매에 의한 담보책임이 성립하려면 경매가 유효해야 됩니다. 담보책임은요. 매매든 경매든 유효할 때 발생합니다. 매매가 무효이거나 경매가 무효일 때는 담보책임 자체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게 3번이고요. 4번은 166페이지에 있죠. 하자 발생이나 확대에 매수인 잘못이 있다면 당연히 손해배상을 계산할 때 그 매수인 잘못만큼을 계산해 줘야 되죠. 그죠? 매수인 잘못으로 발생한 하자, 매수인 잘못으로 확대된 하자까지 매도인이 손해를 배상할 필요는 없죠. 따라서 매수인의 과실을 참작해서 손해배상의 범위를 정해야 될 겁니다. 5번은 저당권 실행에 의한 담보책임 165, 166페이지에 있죠. 저당권이 실행되었을 때 담보책임은 뭐죠? 출제액 상환 청구권, 계약 해제권, 손해배상 청구권이죠. 선악을 묻지 않죠. 매수인은 선악을 묻지 않고 계약 해제, 손해배상 청구, 출제액 상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게 5번이죠. 그래서 악의의 매수인도 해제할 수 있게 됩니다. 틀린 거 1번. 74번은 사례 형태의 담보책임인데요. 1000평방미터를 10억 원에 매도했는데 200평방미터가 병소유죠. 이걸 뭐라 그래요? 일부 타인 권리라고 해야죠. 164페이지 있죠. 일부 타인 권리. 자, 200평방미터가 병소유니까 일부가 타인 권리입니다. 매수인은 선악을 묻지 않고 대금감액을 청구할 수 있고요. 선의라면 계약 해제, 손해배상까지 청구할 수 있죠. 악의의 매수인은 계약을 한 날로부터 1년이고요. 선의의 매수인은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이죠. 그죠? 이렇게 기억하시고 요거 갖고 푸는 거죠. 기억. 매수인들은 알았는지 여부를 묻지 않고 즉 선악을 묻지 않고 뭐 할 수 있다? 대금감액을 청구할 수 있죠. 니은. 을이 잔존 부분만이라면 매수하지 않았을 것이다. 해제하려면 선이어야 되죠. 근데 알았던 을이라고 돼 있으니까 해제할 수 없다라고 해야 되죠. 디귿. 병소에 속한다는 사실 알지 못한 선의의 을, 대금감액 청구와 함께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다. 그죠? 선의의 매수인, 대금감액 청구, 계약 해제, 손해배상 청구 이렇게 됩니다. 리을 200평방미터가 병소에 속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을, 선이죠. 선의는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되는데 사실 안 날로부터 1년인데 이때 사실의 안 날로부터 1년이 뭐죠? 165페이지에 있죠. 일부가 병소에 속한다는 사실을 안 날이 아니라 일부 200평방미터가 병소에 속한다는 사실을 안 날이 아니라 그 200평방미터에 대한 권리를 취득할 수 없게 되었다는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이죠. 165페이지에 있습니다. 그래서 틀렸죠. 자, 리을은 어디가 틀렸냐? 200평방미터 부분이 병소에 속한 사실을 안 날, 여기 틀렸죠. 200평방미터가 병소에 속한 사실을 안 날이 아니라 200평방미터에 대한 권리를 취득할 수 없게 되었다는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렇게 됩니다. 165페이지에 있습니다. 틀린 거 4번. 75번.
갑은 을 소유 땅을 3,000평방미터로 알고 1평방미터당 5만 원씩 이게 수량지정 매매예요. 1평방미터당 5만 원씩 1억 5천만 원. 그런데 2,700밖에 안 돼. 수량부족 일부멸실이죠. 이거죠. 수량지정 매매에서 뭐가 수량지정 매매냐? 1평방미터에 5천 원씩 3,000평방미터 1억 5천. 이렇게 계산하면 수량지정 매매가 되는 거예요. 5만 원씩. 1평방미터당 5만 원씩 곱하기 3,000평방미터. 요렇게 계산하는 게 수량지정 매매예요. 그런데 2,700밖에 안 돼요. 수량이 부족하죠. 선의의 매수인만 요거 행사할 수 있게 되죠. 그게 75번 문제죠. 자, 1번 각과 을이 면적을 매매 가격을 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로 하여 이걸 기준으로 가격을 정했죠.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돼요? 수량 지정 매매에 해당한다라고 해야죠. 1번 틀렸죠. 자, 선의의 갑은 300을 취득할 수 없게 됐다는 사실을 안 날부터 1년 내에 대금감액 청구할 수 있고요. 3번 원시적불능 아니죠. 따라서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 물을 수 없지요. 4번 경매를 통해서 매각을 받았지요. 2,700밖에 안 되죠. 선의의 갑은 매수인 을에게 대금감액을 청구해야 되는데 을이 무자력이라면 2차적으로 배당받은 채권자에게 청구할 수 있죠. 1차적으로 채무자에게. 근데 을이 무자력이라면 2차적으로 배당받은 채권자에게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대금감액을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167페이지에 있죠. 그게 4번이죠. 5번은요. 갑이 계약 체결 당시 200, 700평방미터임을 알았어요. 악의예요. 악의는 대금감액도 계약 해제도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없지요. 그래서 74, 75번 일부 타인 권리나 수량 부족 요게 사례 형태로 단독으로 가끔 등장하니까 정리해 주셔야 됩니다. 최근에 출제가 이렇게 됐습니다. 다른 자격증에서. 자, 76번은 환매죠. 환매와 관련해서는 이제 168페이지, 169페이지에 있는데 환매는요. 환매대금을 제공하면서 환매권을 행사해야 되는데 제공하면서 행사하는 거지 이걸 먼저 이행해야 되는 건 아닙니다. 환매대금을 먼저 준 다음에 나중에 환매하는 게 아니라 환매대금을 주면서 행사하는 거예요. 따라서 1번 틀렸죠. 선이행 이게 틀렸죠. 그냥 환매대금을 제공하면서 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야 되죠. 선이행이 아니라 2번이 답이죠. 환매 기간 내에 환매대금을 제공하지 않으면 환매할 권리를 잃게 됩니다. 3번 동산매매는 3년 넘지 못하고요. 넘으면 무효가 아니라 단축하죠. 무효 아니죠. 4번 부동산 환매 특약이 등기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렇게 갑과 을 사이 매매부로서 환매 특약을 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하고 환매권이 등기가 되어 있다 하더라도 처분할 수 있다 없다? 있지요. 다만 갑은 얘에게 이렇게 대항할 수 있죠. 주장할 수 있죠. 처분은 가능합니다. 즉 환매권이 등기되어 있다 하더라도 처분금지효는 없습니다. 169페이지에 있죠. 4번 틀렸죠. 5번은 168페이지에 있죠. 재산권이니까요. 매도인 즉 환매권자의 채권자는 그 환매권을 대신 행사할 수 있죠. 채권자 대위권의 목적이 됩니다. 옳은 거 2번. 77번에 1번 기간의 정함이 없는 임대차 171페이지에 있죠. 635조. 기간의 정함이 없는 임대차 각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 해지 통고할 수 있고요. 6개월, 1개월, 5일이 지나면 해지가 되죠. 3개월이 아니고요. 토지 임대차고 임대인의 해지 통고했으니까 6개월이죠. 부동산 임대차 임대인의 해지 통고 6개월, 임차인의 해지 통고 1개월 이렇게 되죠. 171페이지 있죠.
자, 동그라미 2번. 임차인이 목적물에 지출한 필요비와 유익비가 있죠. 173페이지, 174페이지에 있는데요. 필요비는 지출을 즉시 청구할 수 있고요. 유익비는 임대차 종료 후 가액 증가가 현존한 경우에 청구할 수 있죠. 그죠? 그래서 2번 틀렸죠. 유익비를 필요비로 바꾸면 되죠. 77번에 3번은 토지 임차인의 지상물 매수 청구권이 175페이지 있죠. 이때 지상물은 경제적 가치가 있는지 없는지, 임대인에게 소용, 즉 쓸모가 있는지 없는지를 따지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따라서 경제적 가치가 없다 하더라도 매수 청구권 행사할 수 있다라고 해야죠. 4번이 답이죠. 임대인의 의무 중에 하나가 수인 의무죠. 178페이지에 가면 624조 임대인이 보존에 필요한 행위할 때 임차인은 거절하지 못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문 그대로입니다. 178페이지 있고요. 5번은 임차권의 대항력이죠. 170페이지에 가면 621조와 622조가 있죠. 그 중에 622조죠. 건물 소유 목적 토지 임대차가 등기되지 않아도 임차인이 건물을 등기하면 등기한 때부터 제3자에게 임대차 효력이 있다. 622조. 그래서 5번도 틀린 지문이 되죠. 옳은 거 4번이고요. 78번에 1번은 임대인의 의무죠. 173페이지. 임대인은 임대차 존속 중 임대차 목적물에 대한 현상 유지 수선 의무가 있죠. 173페이지. 78번에 2번은 건물 기타 공작물 임차인의 부속물 매수 청구권이죠. 174페이지에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부속물은요. 임차인 특수 목적에 사용하기 위해서 부속된 것은 매수 청구할 수가 없죠. 자, 여기서 임차인 특수 목적에 사용하기 위해서 부속된 것 뭐가 있을까요? 간판이 있다 그랬죠. 이건 매수 청구 못하죠. 목적물의 객관적 이용에 사용되는 객관적 이용에 제공되는 부속물만 매수 청구할 수 있을 뿐 임차인 특수 목적을 위한 시설물 간판 따위는 부속물 매수 청구 대상이 아니다 그랬습니다. 2번이 틀렸죠. 3번은 임차인의 의무 중에 하나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가 있죠. 177페이지. 자, 목적물이 멸실되면요. 임차인은 책임을 져야 돼요. 따라서 임차인이 책임을 면하려면 목적물에 대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다했음을 임차인이 증명해야 되죠. 그게 3번이죠. 177페이지에 있습니다. 4번 역시 175페이지 지상물 매수 청구권. 지상물 매수 청구권은요. 기간 만료로 임대차가 종료되고 갱신 청구했을 때 거절당한 경우 하고요. 기간에 정함이 없는 임대차에서 임대인이 해지 통고한 경우 딱 두 가지 경우에만 지상물 매수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임대인이 계약을 해지한 경우 이때는 지상물 매수 청구 안 되죠. 175페이지 있습니다. 자, 5번은 뭐죠? 비용상환처분 포기특약이죠. 174페이지에 가면 비용상환처분은 임의규정이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 비용상환처분을 포기하는 특약 중에 하나가 요거죠. 임차인이 건물을 증축하되 증축 부분을 임대인 소유로 귀속시키기로 하는 약정은 증축 부분에 대한 원상복구 의무를 면한 대신에 각종 비용상환처분을 포기하는 특약으로 유효하다 그랬습니다. 174페이지에 있습니다. 다 우리가 지난주에도 봤지만 지문 100개, 100문제 500지문이죠. 그 500지문에서 450지문 이상은 다 있는 거예요. 480지문 이상은 다 있는 거예요. 다. 그것만 맞춰도 돼요. 그것만. 네. 동영하고 이거하고 달달달 보세요. 붙어요. 체크된 거 자꾸 확인하고 눈으로 자꾸 반복해서 확인해야 까먹질 않아요. 아, 물론 까먹죠. 까먹어도 자꾸 생각이 나야지. 네? 매일 봐야 돼. 할 수 없죠. 네. 79번에 1번도 임차인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해지된 경우에는 지상물 매수 청구 못하죠. 부속 매수 청구를 못하죠. 175페이지 있고요.
1번이 답이죠. 2번은 무단전대죠. 동의 없이 무단전대했죠. 179페이지에 있죠. 자, 무단전대를 하게 되면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죠. 예외가 있죠. 무단전대 당사자가 부부다. 그러면 무단전대나 무단양도는 임대인에 대한 배신행위가 아니죠. 그때는 해지할 수 없다 그랬죠. 그게 2번이죠. 3번 임대차가 종료되면 목적물 명도와 보증금 반환은 무슨 관계죠? 동시행 관계죠. 182페이지 있습니다. 동시행 관계다. 이게 판례고요. 4번 임차인은 비용 상환 조건 포기할 수 있죠. 비용 상환 조건은 임의 규정이라고 그랬습니다. 권리금은 민법에 규정이 없지요. 따라서 임대인에게 반환을 청구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만에 하나 우리 권리금은 어딜 보시냐면 주택임대차를 상가건물 임대차를 보면 되는데 상가건물 임대차에 권리금과 관련된 판례가 있어요. 201페이지. 201페이지에 보면 원래 권리금은 임대인한테 안 주잖아요. 근데 임대인이 권리금을 받으면서 임대인이 시설을 해놓고 임대인이 직접 시설을 해놓고 시설 사용 목적으로 권리금을 받으면서 5년간 사용할 수 있겠다라고 사용해 주겠다라고 기간을 보장을 해줬어요. 그런 경우 생각해 보시면 돼요. 자, 그런데 (202페이지) 반가로 5번에 보면 통상 권리금은 새로운 임차인으로부터 지급받을 수 있을 뿐 임대인에게 청구를 못하죠. 근데 그 위에 일정 기간 동안 이용이 유효하게 이루어진 경우 임대인이 권리금을 받으면서 5년을 보장해 주겠다. 그 5년 보장이 이루어졌어요. 그럼 권리금 돌려줄 필요가 없죠. 근데 보장이 안 됐어요. 3년 만에 임대인이 나가라 그랬어요. 그럼 그 일부 권리금 돌려 받아야 되죠. 상식적으로. 그게 5번이죠. 권리금은 임대인에게 반환 청구할 수 없는 게 원칙이지만 임대인이 일정 기간 임대차를 존속시키려 하면서 권리금을 수수했는데 임대인 사정으로 중간에 해지가 됐다. 그럼 당연히 그만큼 권리금을 돌려줘야 한다.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게 5번 지문이 될 겁니다. 201, 202페이지에 있고요. 자, 80번 부속 매수권 단독으로 가끔 나온다 그랬죠. 지상물 매수채권하고 부속물 매수권. 자, 부속물 매수채권 다시 한번 174, 175페이지 있죠. 임대차 종료됐을 때 임차인이 행사하게 되죠. 임대인 동의받은 부속물과 임대인으로부터 매수한 부속물 두 가지죠. 자, 1번 틀렸죠. 부속물 매수채권 기간 만료가 아니라 종료 시에 인정되고요. 지상물 매수채권은 종료 시가 아니라 기간 만료 시에 인정되죠. 이거 꼭 구별하시자 그랬어요. 174, 175페이지 있습니다. 다시 한번 부속물 매수채권은 종료 시고요. 지상물 매수채권 기간 만료 시입니다. 구별 꼭 하셔야 돼요. 그래서 부종, 지만 이렇게 외워달라 그랬어요. 부속물 매수채권은 종료시, 지상물 매수채권 기간 만료한 때 구별 꼭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80번에 1번 틀렸고요. 2번 임차인이 부속한 물건이 구성부분이 되면 부속물 청구가 아니라 비용 상환 청구권이 되고요. 독립물일 때 부속물 매수 청구가 됩니다. 자, 임차인이 부속한 물건이 건물의 구성부분이 되면 비용 상환 청구로 가는 거고요. 독립되어 있으면 부속물 매수 청구로 가는 거예요. 구별해야 됩니다. (3번) 일시사용 임대차에는 비용 상환은 청구할 수 있으나 부속물 매수 청구는 인정이 안 되죠. 174페이지 있고요. 4번 또 나왔죠. 임차인 특수목적 사용하기 위해서 부속된 물건 간판. 이건 매수 청구할 수 없다. 답은 5번이죠. 부속물 매수 청구권 행사하게 되면요. 부속물 매매 계약이 체결되니까 임대인의 부속물 매매 대금 지급 의무와 임차인의 부속물 인도 의무는 동시 이행 관계가 될 겁니다. 5번 지문이 되겠죠. 그러니까 임차인은 부속물 매매 대금을 받을 때까지 유치권이 아니라 동시 이행의 한별권에 기초하여 부속물 인도를 거절할 수 있다. 이렇게 될 겁니다. 5번이 옳은 지문이죠.
81번 을은 건물 소유 목적으로 갑소유 땅을 10년간 임차이기로 계약을 했고요. 건물을 신축해서 보존 등기까지 했으니까 을은 건물 등기했죠? 622조 대항력이 있습니다. 자, 1번 기간이 만료됐어요. 그런데 을이 계속 땅을 사용하고 있고요. 갑이 이의하지 않아요. 법정갱신되죠. 그런데 민법상 임대차가 법정갱신되면 172페이지에 있는데 기간은 정함이 없는 걸로 되죠. 민법상 임대차가 법정갱신되면 기간은 정함이 없는 걸로 됩니다. 따라서 1번 틀렸습니다. 10년간 연장된다가 아니라 기간은 정함이 없는 것으로 된다. 이렇게 됩니다. 2번 을의 채무 불이행을 이뤄 임대차가 종료됐습니다. 그런데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줬는데도 건물이 철거되지 않고 있습니다. 자, 보세요. 건물이 철거되지 않고 있으니까 을은 땅을 계속 사용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부당이득 반환해야죠. 건물이 철거되지 않고 있다면 을은 여전히 땅을 사용하고 있으니까 그 사용 이익에 대해서만큼은 갑에게 부당이득을 반환해야 되겠죠. 3번 임대차 종료 시 을이 건물을 철거하기로 약정, 무효죠. 지상물 매수 청구는 강행 규정이니까 임대차 종료 시 철거하기로 약정했다면 이 약정은 무효가 됩니다. 따라서 을은 여전히 계약갱신 및 매수 청구할 수 있다라고 해야죠. 강행규정 위반이니까. 4번은 계약기간 중 을이 건물을 병에게 양도하면서 갑의 동의를 얻었어요. 그죠? 갑의 동의를 얻었으니까 적법전차인이죠. 적법 양수인은 뭐 할 수 있어요? 을의 갱신 청구권 및 매수 청구권도 그대로 승계받았겠죠. 그러니까 병은 갑에게 갱신 청구권 및 매수 청구할 수 있다라고 해야죠. 적법 양수인이니까. 무단은 안 돼요. 적법은 가능하다. 5번 임대차 기간이 만료로 소멸한 다음에 토지 소유권이 병에 양도됐어요. 보세요. 토지 소유권이 양도가 됐어요. 그런데 을은 아까 뭐가 있었어요? 대항력이 있었어요. 그죠? 문제에서 을이 건물을 등기했다 가지고 대항력이 있다가 뽑아내야 돼요. 그러니까 새로운 토지 소유자에게도 뭐 할 수 있다? 지상물 매수 청구할 수 있다. 그죠? (176페이지에) 있습니다. 임차인이 대항력이 있다면 토지의 신소유자에 대해서도 지상물 매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2번이 옳은 지문이 됩니다. 82번 갑은 건물을 을과 임대했고 을은 건물을 병에게 전대했습니다. 자, 무단전대냐 적법전대냐 무단양도냐 적법양도냐를 나눠서 보시면 되는데 1번, 2번은 무단전대죠. 그죠? 자, 무단전대에서 제일 중요한 게 동그라미 1번이죠. 갑은 을에게 차임을 청구할 수 있죠. 따라서 2번 더 중요하죠. 갑은 을에게 차임을 청구할 수 있으니까 갑은 병에게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없다. 179페이지에 있죠. 네? 갑이 을과의 계약을 해지하지 않는 한 갑은 을에게 차임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갑은 병에게 부당이득 반환 따위는 청구할 수가 없다. 이중 청구 안 된단 말이에요. 1번, 2번. 3번 을이 병에게 임차권을 양도했어요. 그런데 임차권을 양도하면서 임대인 동의 여부 따위를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이게 뭐죠? 위법한 기망이죠. 뭐가 된다고요? 위법한 기망이 되죠. 임차권을 양도하면서 임대인 동의 여부 따위를 알려줄 의무가 있는데 그건 알려주지 않았다면 위법한 기망이 된다가 판례입니다. 3번 기억하시고요. 4번 병은 갑에게 전차권 주장할 수 없습니다. 무단전대라면. 그런데 문제가 뭐죠? 을과 병 사이의 계약은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 틀렸죠.
무단전대라 하더라도요. 임차권 양도나 전대차 계약 자체는 유효하다 그랬습니다. 179페이지 맨 위에 있습니다. 계약 자체는 유효하다. 갑의 동의는요. 계약의 유효 요건이 아니에요. 대항 요건이지. 그래서 무단전대라면 병은 주장을 못할 뿐입니다. 계약 자체는 유효합니다. 전대차 계약이나 임차권 양도 계약은 임대인 동의가 없어도 유효하다. 4번 끝부분이 틀렸죠. 5번 나왔네요. 을병이 부부입니다. 그러면 을이 무단으로 전대했다 하더라도 배신행위가 아니라 그랬죠. 갑은 해지권이 없죠. 82번도 전대했습니다. 1번 동의가 없어요. 1번 옳은 지문이죠. 동의가 없다 하더라도 계약은 유효하죠. 2번 병은 전차권으로 갑에게 대항할 수 없지요. 자, 3번, 4번 동의를 얻었네요. 자, 3번, 4번 180페이지에 가면 아주 중요한 게 있죠. 여기 보세요. 갑이 동의했어요. 병이 을에게 차임을 지급합니다. 순서대로 갑이 차임 청구가 들어왔어요. 병에게. 병은 거절 못합니다. 그런데 거절할 수 없는 차임이란 을병 전대차 차임 지급 시기 전 지급한 것만 거절 못합니다. 전대차 차임 지급 시기 후 지급을 했을 때는 거절할 수 있지요. 그게 180페이지 있죠. 가운데. 자, 그러면 3번. 갑의 동의 얻어 전대했을 때 병이 전대차 계약상 차임 지급기 후 을에게 지급한 경우에는 갑의 청구를 뭐 할 수 있다? 거절할 수 있다. 3번이 틀렸죠. 4번은 180페이지 하단에 적법전대차에서 전차권 존속보호가 있죠. 갑과 을이 합의로 임대차를 종료시키거나 을이 임차권을 포기함으로써 임차권이 소멸하더라도 전차권은 소멸하지 않습니다. 적법전대차죠. 5번 또 나왔죠. 갑이 을과의 계약을 해지하지 않는 한 갑은 을에게 차임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병에게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없다. 아주 잘 나오죠. 이렇게 반복해서 나오는 것들이 아주 맞습니다. 84번부터는 주택임대차입니다. 84, 85, 86, 87, 88까지 다 주택임대차죠. 그죠? 자, 먼저 동그라미 1번.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하고 저당권이 같은 날 이루어지면 저당권이 우선하죠. 왜? 대항력은 다음 날 생기니까. 따라서 임차인은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라고 해야죠. 그죠? 저당권이 우선하게 됩니다. 자, 2번이 문제인데요. 주택임대차 분쟁 조정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약집 195페이지에 있는데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라고. 거기서 요약집에 없는 내용이 있어요. 자, 일단 2번은 14일 기억하시고요. 서면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 세 번째죠. 수락이라고 돼 있죠. 수락을 거부한 걸로. 그래서 2번 틀렸죠. 14일 기억하시고 서면 표시 기억하시고 조정안을 거부한 것으로 본다라고 해야 됩니다. 뭐하고 구별해야 되냐면 집합건물 분쟁 조정하고 구별해야 되죠. 집합건물 분쟁 조정은 답을 안 하면 수락한 걸로 봅니다. 집합건물 분쟁 조정안과 구별하셔야 됩니다. 주택임대차 분쟁 조정안을 통지받은 당사자가 통지받은 날부터 14일 내에 수락의 의사를 서면으로 표시하지 않았다면 거부한 것으로 봅니다. 3번이 옳은 지문이죠. 간접점유도 되지요. 187페이지에 있습니다.
갑이 을에게 주택을 임대, 을이 병에게 적법전대, 병이 인도 및 주민등록을 하면 을이 대항력이 생기죠. 즉 간접점의 경우에도 대항력이 인정됩니다. 그게 3번 지문이죠. 4번 임대차 계약의 당사자가 보증금을 기존 채권으로 가름했다. 주임법 적용됩니다. 즉 대항력 갖게 됩니다. 4번은 188페이지 있죠. 정확한 지번으로 신고했지만 공무원이 수정을 요구해서 공무원 요구대로 수정된 전입신고서를 제출했는데 거기 주소지가 잘못됐다. 대항력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188페이지 있습니다. 따라서 틀린 지문이죠. 3번이 옳은 지문이 됩니다. 85번의 1번은 194페이지 있죠. 나대지에 저당권이 설정되고 건물이 지어졌을 때 그 건물의 임차인은 적어도 대지 경매대가에서는 우선 면제를 받을 수가 없다 그랬습니다. 194페이지에 있고요. 2번은 190페이지 있죠.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 확정 판결을 집행권으로 해서 경매를 신청할 때 집을 비우지 않아도 되죠. 즉 주택의 인도 등 반대 의무의 제공은 집행개시 요건으로 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되죠. 집을 비우지 않고도 경매를 신청할 수 있다. 그런 뜻입니다. 자, 3번은 주택 임차권이 적법하게 양도. 자, 임차권이 적법 양도 됐으니까 양수인은 임차인의 우선 변제권을 행사하면 되고요. 적법 전대라면 전차인은 임차인의 우선 변제권을 대위 행사하면 되죠. 그게 3번 지문이 되죠. 주택 임차권이 적법 양도되거나 주택이 적법하게 전대되었을 때 양수인은 우선 변제권을 행사하면 되고요. 전차인은 우선 변제권을 대위 행사하면 됩니다. 4번은 대항력이 언제 생기는가와 관련해서 189페이지에 있죠. 경매 절차에서 낙찰인이 대항력이 없는 종전 임차인, 즉 선순위 저당권이 있어요. 그럼 이 임차권을 소멸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거 임차인하고 새로 계약을 했어. 그럼 이 기존 임차인은 기존 대항력은 소멸하면서 새로 대항력이 생긴다고 그랬어요. 언제? 경락대금을 완납한 때. 경락인이 소유권을 취득한 즉시. 그게 4번이 틀렸죠. 189페이지 있습니다. 5번은 당연하죠. 주택 임차인이 법원으로부터 보증금을 배당받으려면 경락인에게 주택을 인도해야 되죠. 물론 먼저 인도해야 된다는 의미는 아니라 그랬습니다. 주택을 인도해야 배당금을 수령하게 되는데 먼저 인도하라는 말은 아니었죠. 그냥 인도하라. 그게 5번이죠. 경락인에게 주택을 인도하지 않으면 법원으로부터 보증금을 수령할 수 없는데 다만 그 인도는 먼저 인도하라는 말이 아니고 인도 증명을 하라 이런 뜻이라. 인도하겠다는 증명을 해라 이런 뜻입니다. 틀린 거 4번. 86번 서울 소재 주택 소유자 갑은 을과의 사이에 자기 소유 주택을 차이 매월 100만 원, 보증금 2억, 기간 2년으로 정하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고 건물을 인도했습니다. 자, 1번 을이 주민등록을 옮겼죠. 대항력 생겼죠. 그 후 병이 샀죠. 병은 임대인지를 승계하죠. 그러니까 병은 을에게 주택인도를 청구할 수 없다. 병이 임대인지를 그대로 승계합니다. 2번 을이 주민등록을 위 주소지로 옮긴 후에 즉 대항력을 갖춘 후에 병이 주택을 매수했죠. 그럼 보증금 반환은 모두 병이 승계하죠. 그러니까 2번 틀렸죠. 을은 임대차가 종료된 후에 보증금 반환을 병에 대해서만 청구할 수 있다. 갑은 보증금 반환 의무를 면한다. 왜? 병이 임대인지 및 보증금 반환 의무를 그대로 승계하니까. 2번 틀렸죠. 보증금 반환 의무도 병이 승계하게 됩니다. 자, 2달분 연체했죠. 2기 연체죠. 왜? 문제에서 매달 100만 원을 주기로 했으니까 2달 연체 이퀄 2기 연체죠.
그죠? 2회분 연체가 돼요. 그럼 해지할 수 있죠? 연속이기, 통산이기를 묻지 않고 값은 해지할 수 있죠. 4번 각과 아래 임대차 계약이 체결되기 전에 건물에 저당권이 있었고요. 경매가 됐습니다. 그러면 이 임차인 을은 정보다 우선 면제 받을 수 없죠. 그죠? 아니 저당권이 먼저 설정이 되고 임대차 했잖아요. 그죠? 소액 임차인도 아니잖아. 서울이 소액 임차인이 돼서 정보다 5천만 원을 최우선 면제 받으려면 보증금이 1억 5천만 원 이하여야 되잖아요. 근데 보증금이 2억이잖아. 그럼 얘는 최우선 면제도 받을 수가 없죠. 결국 얘는 정보다 우선 면제 받을 길이 없어요. 정보다 후순위야. 그죠? 따라서 4번도 옳은 지문이고요. 5번은 임차권 승계죠. 195페이지에 있죠. 임차인을이 상속권자 없이 사망했을 때 그 임차인을과 함께 살고 있던 사실혼 배우자가 임차권을 승계하죠. 그게 5번 지문이죠. 틀린 거 2번. 자, 87번 주택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권 192페이지에 있죠. 1번 임대차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갱신 요구할 수 있고 임대는 정당한 이유 없이 거절 못하죠. 다만 거절할 수 있는 사유 중에 하나가 동그라미 2번에 있죠. 임대인 직계 존비속을 포함해서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에는 거절할 수 있죠. 3번이 틀렸죠. 1회에 한하여 행사할 수 있다로 끝나야 되죠. 전체 임대차 기간이 10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이건 상가 건물이죠. 구별하셔야 되죠. 3번이 틀렸죠. 4번 갱신 요구권에서 갱신되면 기간은 2년으로 보고요. 임차인만 해지할 수 있죠. 3월이 지나면 해지가 되고요. 5번 차임 및 보증금은 20분의 1 범위에서 증감할 수 있죠. 이게 계약갱신 요구의 효과죠. 3번이 틀렸죠. 88번 보증금의 우선 변제와 최우선 변제라고 되어 있는데 동그라미 1번 대항 요건을 갖추고 확정일자까지 갖추면 순위에 따라 우선 변제 받을 수 있죠. 2번 서울에서 보증금이 1억 5천만 원 이하라면 5천만 원까지 최우선 변제 받죠. 3번 대지 환가대금에서도 우선 변제 받을 수 있지요. 자, 5번 보증금이 2억 그 다음 저당권 설정 요걸 2억 5천으로 증액. 자, 이때 저당권 설정 이후 증액된 부분 이건 대항할 수 있다 없다? 없지요. 그래서 4번이 틀렸죠. 증액 부분에 대해서는 대항할 수 없다. 5번 대항 요건 확정 일자를 갖춘 임차인은 주택이 경매될 때 둘 중에 하나 선택할 수 있죠. 경락인에게 대항할 수도 있고 190페이지에 있습니다. 우선 변제권을 선택해서 배당을 요구할 수도 있고 둘 중에 하나 선택할 수 있죠. 그래서 틀린 것은 4번이 되겠네요. 자주 나오는 지문들로만 되어 있습니다.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이 2개 나왔네요. 여기부터 또 잠시 쉬었다가 보겠습니다.